얘들아, 안녕. 오늘은 빈출 주제 15분 모의고사 4강의 주요 문항을 풀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우선 아래 단어를 한번 같이 정리해봐요. 단어를 먼저 보면 transmit,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invariable, 불변의 이런 뜻인데 먼저 variable을 살펴보면은 variable은 형용사일 때는 가변적인, 변하기 쉬운, 변동이 심한 이런 뜻이 있고 유의어로 fluctuating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일 때는 variable에 s가 붙어서 변수란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variable 형용사, 명사 뜻 모두 숙지해줘야 되고 여기서 invariable, variable은 변하기 쉬운, 가변적인 이런 뜻인데 부정접두사, 그러니까 not의 의미를 가진 부정접두사 in이 붙으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런 뜻으로 바뀌고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ambiguity, 모호성, 애매모호함이란 뜻이고 interpretation, 해석 이런 뜻이고 다음은 inherent,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일 때 innate, inborn 하고 바꿨을 수 있고 natural 하고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herent, natural, innate, inborn 다 똑같은 타고난, 선천적인 이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여기 inherent, natural, innate, inborn 예지하고 나윤이는 선생님이 어제 수업에서 이제 단어장 구두 테스트 할 때 나왔던 거니까 기억이 확실히 나겠죠? 네, inherent 두 번째 뜻은 고유한, 본질적인이라고 해가지고 intrinsic이랑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제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의 서두, 두세 문장을 읽고 머릿속으로 글의 주요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런 훈련의 용도로 쌤이 이렇게 마침표 문장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뒀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As a system, 어떤 시스템으로서 어떤 시스템이냐? For transmitting,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무엇을? specific, 특정한 factual,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specific, 특정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without, 뭐 없이 without any distortion. distortion이 무슨 뜻이에요? 왜곡이란 뜻이죠. 왜곡.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곡. 어떠한 왜곡이나 ambiguity, 애매모호함 없이 the sign system of honeybees. 꿀벌의 sign system 하면 신호 체계거든요. 신호 체계. 꿀벌의 신호 체계가 would probably 아마도 win 이길 거래요. 쉽게 이길 거래요. 무엇을 이기냐? Human language every time. 항상 인간의 언어를 이길 거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지금 방금 쌤은 해석을 했고 선생님이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리했냐면 어떠한 왜곡이나 애매모호함, 그러니까 왜곡 없이 specific, 특정한 factual,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honeybee, 꿀벌의 신호 체계가 무엇을 이긴다? 인간의 언어를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특정,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서 체계의 관점에서는 꿀벌의 신호 체계가 인간 언어 체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물론 쌤이 이렇게 메모를 했지만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는 머릿속으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However, 그러나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이 offers, 제공을 한대요. 무엇을? something more valuable. 여러분 여기 집중해야 돼요. more 이랬잖아요. more valuable. 더 소중한 무언가. 여기 valuable이 something을 꾸미죠. 언어는 그러나요. 언어는요. 더 소중한 걸 제공한대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그러나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실적 정보,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체계로서는 꿀벌의 신호 체계가 인간의 언어보단 낫다고 했어요. 그러나 언어가요. 소중한 무언가를 제공한대요. 그럼 여러분 언어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필자는. 그래서 언어가 language offers, 언어가 제공합니다. something more valuable, 더 소중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than, 뭐보다 mere, 단순한 information exchange, 언어적 단순한
information, 정보 교환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 more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 than 부분은 쌤이 형광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두 문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객관적인 어떤 사실적 factual information,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에 있어서는 꿀벌의 신호 체계가 인간의 언어보다 낫지만 그렇긴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 소중하고 긍정적 면이 있구나. 그 긍정적 면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Because the meanings of words, 단어의 의미가요. 단어의 의미들이 are not invariable. not invariable. 여러분, invariable을 불변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인데 다시 또 부정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변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한다는 거죠. 부정의 의미가 더 두 번 붙었으니까 이걸 없다고 이해하면 가변적이다, 변하기 쉽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언어의 의미가 are variable, 변하기 쉽기 때문에 and 그리고 또 뭐이기 쉽기 때문에 because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항상 involves,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interpretation, 해석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the act of communicating, 의사소통이라는 행위가 communicating,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이라는 행위가 is always, 항상 joint, 공동의 creative effort, 창의적 노력이래요.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단어나 어떤 의미 이해에 있어서 해석이 좀 더 필요하대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 act of communicating, 의사소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joint, 공동의, 하나만 있어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합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의,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어떤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에서는 words, 단어가요, can carry, 전달한대요. meanings, 의미를 전달하는데 beyond, 어떤 걸 넘어서 전달을 한대요. 넘어서. 어떤 걸 넘어서 전달하느냐? 이때 those가 여러분 words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words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intended가 의도된 이런 뜻이고 앞에 those를 꾸며주죠.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의도가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speakers, 발화자나 or writers, 작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작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의도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선대요. 뭐가? 단어가요. 단어가 어떨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글을 쓴 작가가 의도했던 그런 단어 의미를 넘어서의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대요. Because, 왜냐면 listeners, 듣는 사람이나 or readers, 독자들이요. brings, 가져다 주거든요. 무엇을? their own perspectives to the language. 그 언어에 어떤 언어냐면요. they encounter, 그들이 마주하는 listener들이나 아니면은 reader들이 마주하는 그 언어에 그들 자신만의 관점들을 brings,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단어라고 하는 게 그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작가가 의도했던 그 단어의 의미를 넘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서두 부분에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언어가 뭔가 소중한 무언가를 전달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의 과정이 굉장히 공동의, 합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language의 그러니까 language의 뭔가 구체적인 단어로서 words라고 언급을 해요. 그 언어에 있어서 특히 단어라고 하는 게요. 그 말하는 사람이나 작가가 의도했던 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가 variable,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갈게요. Ideas expressed imprecisely. 그럼 여러분, 이 expressed, imprecisely가 ideas를 꾸며줘요. 표현이 된 거예요. 표현된. 근데 정확한 게 아니라 부정확하게 표현된 어떤 아이디어들, 생각들이요. may be일 수 있대요. more, 더 intellectually, 지적으로 stimulating. 이때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지적으로 자극적일 수 있대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For listener, 듣는 사람이나 or reader, 독자들에게. Then 누구보다? Simple facts, 뭔가 단순한 사실들보다는 expressed in precisely impressed in precisely, 부정확하게 표현된 어떤 생각들, 언어들이 may be more intellectually stimulating, 더 지적으로 listener, 듣는 사람이나 독자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단어나 어떤 부정확하게 전달된 언어적 표현들이 독자들하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The fact that, that이야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때 that은요, the fac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동격 that이라고 하고 동격 that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완전합니다. 그래서 동격 that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mind까지 이어지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fact, 동사는 is로 됩니다.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요,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게 is not always, 여러분, not always는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항상 reliable은 믿을 만한 이런 뜻이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죠. 언어가 항상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거는 아닙니다. for 뭐에 대해서? for causing. 여러분, cause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목적어는 여러분 precise meanings예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초래하다 이거죠. 그러면 언어가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precise meanings. 어떤 정확한 의미들이 to be generated, 생성이 되는 거죠. 정확한 의미가 생성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에? In someone else's mind. else가 다른이죠. someone은 누군가고요. 다른 누군가의 mind, 어떤 생각 속에서 precise meaning, 어떤 정확한 의미가 to be generated, 생성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머릿속에 정확한 의미가 to be generated, 생성이 되고 인식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사실은요 is 무엇이냐? A reflection, 반영을 하는 거예요. 뭘 반영하냐? It's 그 언어의, 이거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의 powerful strength, 강력한 힘입니다. 뭐로서의 강력한 힘이냐? As a medium,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되는 거냐면 creating new understanding,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강력한 힘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게 precise meaning, 정확한 의미가 in someone else's mind, 다른 누군가 머릿속에 생성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마인드에, 다른 사람들 생각에 정확한 의미가 생성되고 전달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니에요 라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잘 반영하는 거예요. 뭘 반영하냐? As a medium for, 어떤 수단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냐? Creating new understanding,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걸 반영하는 거죠. The fact that language is not always reliable, 정확한 의미가 to be generated someone else's mind, 정확한 의미가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생성되게끔 하는데 언어가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니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 속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is a reflection of its powerful strength. 그 언어의 굉장히 강력한 힘이자 장점이래요. 뭐로써? Medium for creating new understanding.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어떤 수단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하면 언어가 정확한 의미를 다른 사람들 생각 속에 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측면이 바로 새로운 의미를 또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문 한 번 더 이렇게 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it is that에 노랑 색깔 형광펜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it is that은 여기서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고 이때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게 강조하고 싶은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구를 it is that 사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해석은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이 앞에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앞에 거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부터 그냥 바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바로 inherent ambiguity, inherent, 타고난 이거죠. 타고난 모호함이죠. 타고난 모호함이라는 게 언어가 의미를 전달할 때 언어 자체가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And adaptability of language, 언어의 적응성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언어가 그때그때 바뀌는 걸 adaptability of language라고 표현한 거예요. 특히 뭐로써? As a meaning-making system, 의미 체계인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로서 언어의 타고난 모호함과 adaptability, 적응성이 그러면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로서 바로 그 언어의 타고난 모호함과 적응성이 makes,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makes가 오형식 동사일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inking 이거거든요. 그럼 언어와 생각 사이의 관계를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so special,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와 생각 사이의 어떤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뭐라고요? The inherent ambiguity and adaptability of language as a meaning-making system. 의미 체계에 있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에 있어서 언어의 타고난 모호함과 적응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언어의 애매모호함과 적응성이 언어와 생각 사이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의 주제를 여러분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보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서두 부분에서는 언어가 소중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반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그러면서도 창의적 노력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단어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언어의 구체적 예시라고 했죠. 언어의 예시. 작가나 글을 쓴 작가나 아니면 발화자 있죠.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넘어서 글 쓴 작가나 발화자가 의도했던 그 부분을 넘어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ambiguity가 있다는 거죠. ambiguity, 애매모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the fact that 문장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언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항상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어가 항상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요게 어떤 걸 만들어내냐? 힘을 만들어낸대요. 특히 뭘 함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언어의 어떤 애매모호함과 타고난 애매모호함과 그 다음에 적응성 자체가 바로 언어와 사고 체계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언어가 해석이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 달라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언어와 사고에 있어서 그 관계를 더 특별하고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고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언어가 항상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닌 이 부분이 언어의 창의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잘 종합적으로 잘 표현한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1번 볼게요. Erase ambiguity. 애매모호함을 제거하세요. 절대 답될 수 없죠? 특히 어디에 있어서? 언어 어떤 생산에 있어서. 이건 여러분 아직 중심 소재도 없고요.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Not creative but simple.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The way language works.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 창의적인 게 아니고 단순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데요. as a universal goal, 보편적인 어떤 목표로서의 의사소통이래요. 보편적인 이런 내용이 지문에 나온 적이 없죠, 여러분? 오답 소거해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음에 4번 보기. What in language? 언어에서의 what, 무엇이?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이죠. 그럼 what이 주어요. what, 무엇이 creates, 만듭니까? varied understanding. 이때 varied가 다양한이거든요. 무엇이 creates, 만듭니까? 다양한 이해를 만듭니까? 여러분 4번은 답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었잖아요.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지문에서의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문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에서 자주 나오는 기법인데 이제 의문문이 답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의문문에 대한 답변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언어의 어떤 부분이 다양한 이해를 만들어내나요?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타고난 애매모호함. 그리고 그때그때 언어의 사용이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 부분, inherent ambiguity and adaptability of language. 이게 이제 4번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